모든 생명은 죽은 자의 영혼에서 온다. 환생한 생명은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살아꿈 들대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땅이 있다. 이것은 히말라야가 손물한 바람과 물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탄 왕국의 얘기다. 신들의 땅 히말라야의 동쪽 경계,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한 부탄. 부탄은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인 작은 왕국이다. 수도 팀부는 인구 2만 명의 도시다. 부탄은 개방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사람들은 평소에도 고라는 전통 복장을 입는다. 이곳에선 담배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신호등도 없다. 부탄은 1907년부터 왕정 체제를 도입했다. 부탄 사람들은 왕을 두룩갈포라고 부르는데 소중한 통치자란 뜻이다. 왕은 국민들의 행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부탄은 GDP 기준 세계 199위의 가난한 나라지만 행복 지수는 아시아 1위다. 부탄은 평지에서 해발 7,500m의 수직으로 걸쳐 있는 산악 국가다. 부탄에서 쌀 농사는 해발 고도가 2,000m인 지역까지 가능하다. 곳곳에서 가파른 경사지에 계단식 경작지를 볼 수 있다. 깊은 숲에 둘러싸인 노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사슴이다. 사람들의 밭을 찾는 이유는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이다. 올가을 수확하고 남은 감자도 사슴에겐 훌륭한 한 끼 먹이가 된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오렌지 하나를 거저 얻었기 때문이다.
사슴은 자기 그림자에도 놀랄 정도로 경계심이 강하다. 부타는 지금 한창 가을거지 시기다. 논 반대편 계곡 숲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 곰원숭이다. 녀석은 얼굴색이 붉어 붉은 원숭이라고 불린다. 이곳에선 흔하게 발견되지만 국제적으로는 보호를 받는 종이다. 얼굴엔 털이 없고 어른이 되면 피부는 빨간색을 띈다. 곰원숭이는 나무 위보단 주로 땅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절벽엔 10여 마리의 곰원숭이 집단이 휴식 중이다.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집단엔 올해 태어난 새끼들로 북적인다. 새끼들은 한창 호기심이 많을 시기. 모든 게 새롭다. 나뭇가지를 뜯어 먹어보기도 하고 일단 뭐든지 입에 넣어 씹어본다. 집단의 우두머리 수컷이다. 이번엔 우두머리 수컷에게도 장난을 걸어볼 요량이다. 새끼 원숭이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한참 동안의 소란 뒤에 집단은 이동을 시작했다. 매일 잠자리를 바꾸는 습성 때문이다. 해발 3,500m의 구름이 맞닿은 곳에 검은 산맥이 있다. 검은 산맥의 동쪽 끝엔 빙하가 만든 계곡 포부지카가 있다. 포부지카의 겨울이 시작된 11월 초, 해마다 마을엔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검은목 두루미의 비행이다. 날개를 편 채 바람을 탄다. 티베트 두루미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들이 7,000m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히말라야 산맥의 바람 때문이다. 둘씩 셋씩 짝지어온 건 두루미 가족이다. 올해 낳은 새끼의 첫 비행과 동행한 가족도 보인다. (800km의) 거리를 쉼없이 날아왔다. 모든 행동은 짝과 함께 보조를 맞춰 이루어진다. 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언어가 있다.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부리를 뒤로 젖혀 소리를 낸다. 근처의 다른 두루미에게 경고를 하고 짝끼리 결속을 다지는 녀석들만의 언어다. 짝짓기 춤을 춘다. 그 동작은 고개를 숙이고 뛰고 달리며 찌르거나 날개를 펄럭인다. 두루미의 높고 맑은 소리는 4km 밖까지 간다. 마을엔 두루미 소리로 가득하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두루미의 모습을 지켜봐 왔다. 돌레이 시집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다. 난로에 장작을 뗄 시기가 되면 두루미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루미는 가족 모두에게 공통된 얘기거리다. 충분히 안에 같이 안에 좀 배든 뭘 하죠? 더 안에 좀 안에 같이 안에 좀 배도 되비데. 대단히 다시 루드나 루기 배 안에 좀 배배 루기 고 콜라 탁 견데. 조나미 안에 좀 되는 거지. 사노 안에 저거 되다 나반데. 되게시. 너 되게시. 네. 들어가 되고. 야, 김매보. 김매보. 응. 3,500m의 고지엔 아침마다 안개가 자욱하다.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크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고원 습지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잡식성이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아다니는 데 쓴다. 습지엔 먹이가 되는 식물의 뿌리와 곤충, 달팽이 등 먹이 생물이 풍성하다. 이곳은 원래 마을 소들을 위한 방목지다. 초겨울에 날아왔다가 이른 봄에 떠나는 두루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겼다. 마을엔 해마다 음력 1월 활쏘기 대회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사페기 툰투 까주디 야큐테 따세 펴데 마큐미 따세 루데 코차다 루이 마피와 툰투 필미타 에세 코나로 잡치데 팔레스게 아체라세 야마네 베탐벨라 베마지 니다 차라우지 오타나 가우 파이가 코 파이 가우 살루이 저 이수 ngorile talui teop boze gemi sem gasete wa wase chapela hema baji khwane chapela. 노래엔 봄에 두루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도착한 곳은 사원이다. 이곳에선 두루미가 처음 날아들 때 사원 위를 3번 돈다는 믿음이 전해져 온다.
땅을 정화시키는 사슴춤으로 시작된다. 열두 띠동물을 본뜬 춤이 이어진다. 닭띠 대신 원앙띠가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사람들의 행운을 비는 춤이다. 포부지카 계곡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다. 축제는 두루미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직접 만든 두루미 탈을 쓰고 아이들이 두루미 춤을 춘다. 이날은 하루 종일 두루미를 위한 날이었다. 겨울 일상의 시작은 두루미의 울음소리로 시작된다. 여명이 시작될 무렵 사람도 두루미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초겨울 이곳 포부지카로 날아든 검은목 두루미는 이미 100마리를 넘어섰다. 마을을 찾아드는 두루미는 해마다 늘고 있다. 1990년대 초 100여 마리에 불과했던 두루미는 10년 만에 350마리 이상으로 불어났다. 7,000m의 히말라야를 넘어온 건 두루미만이 아니다. 불교는 티벳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부탄으로 전해졌다. 부탄 사람들은 높은 곳마다 불경을 적은 깃발을 세운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일 때마다 불경을 읽는 것과 같다는 부탄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다. 구루 림포체는 두 번째 부처로 여겨진다. 8세기에 최초로 히말라야를 넘어 부탄에 불교를 전파한 인물이다. 부탄의 계곡엔 그의 석상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몇 세기에 걸친 쇄국주의로 인해 부탄은 히말라야의 마지막 불교 왕국이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문구는 행운을 불러온다는 신성한 주문 옴마니 판메홈이다. 부탄 불교의 전통은 전설을 지닌 동물을 만들어냈다. 기생식물들이 거미줄처럼 늘어진 숲. 천천히 다가오는 녀석은 몸무게가 1톤 이상 나가는 거구, 타킨이다. 타킨은 양의 뿔에 소의 몸, 약간 만화 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
타킨의 외모에 대해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15세기 사람들은 드룩파 쿠엠니 라마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을 종용했다. 그는 염소머리를 집어 소의 뼈에 꽂았다. 타키는 일어나 풀을 뜯었다. 그리고 아직도 살고 있다. 수컷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번식기에 주로 하는 행동이다. 싱겁게 끝나버린 힘겨루기는 보통 수백 마리의 군집을 만드는 여름 번식철 때 최고조를 이룬다. 수컷이 암컷의 소변을 핥고 있다. 하지만 남컷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곧 타키는 해발 3,500m에서 1,200m까지 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월동을 하기 위해서다. 물이 풍부한 부탄엔 산 정상에서부터 떨어지는 폭포가 흔하다. 한 무리의 회색 랑무르가 폭포 아래쪽에 도착했다. 흰 털에 검은 얼굴. 부탄에선 이들을 흰원숭이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한 마리의 수컷을 중심으로 20-30마리가 군집을 이룬다. 랑무르는 1m에 달하는 긴 꼬리가 특징으로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분포한다. 우두머리 수컷이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랐다. 뭔가 살피는 모습이다. 회색 랑무르는 나뭇가지에서 이동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수컷의 지도에 따라 오늘은 이 나무를 먹이터로 삼을 모양이다. 이들은 강한 위를 가졌기 때문에 거친 나뭇잎도 소화가 가능하다. 흰 털의 경작물을 망치지 않는 습성 때문에 길 위에서 회색 랑무르를 발견하는 일은 부탄 사람들에게 행운을 뜻한다. 올해 태어난 새끼들은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 이 시기 새끼 랑무르는 잎을 따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휴식이다. 랑구르 원숭이는 주로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새끼를 낳은 암컷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단의 이동이 시작됐다. 부탄 중앙부 해발 2,000m에 자리 잡은 푸나카는 아열대 기후다. 이곳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는 곳이다. 청정의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은 온통 에메랄드 푸른 빛을 띈다. 물은 곡식을 키워낸다. 부탄 사람들은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뿐 물고기는 불경의 가르침대로 잡지 않는다. 물고기들로 넘쳐나는 강은 새들에겐 천국이다. 물까마귀도 먹이 사냥에 나섰다. 가마우지의 집단 잠수가 시작됐다. 곧 물고기를 낚아올리기 시작한다. 가마우지는 고기를 물 밖으로 물고 올라와 삼킨다. 이번엔 커다란 송어 한 마리를 잡았다. 새끼는 배에 깃이 희다. 녀석들은 사냥 연습이 한창이다. 나무 토막이든 돌이든 물속에 있는 걸 건져내보는 것이다. 어미가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새끼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냥이 끝나면 물에 젖은 깃을 말린다. 히말라야 설산이 선물한 물은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풍성한 시기엔 새들도 바쁘다. 날면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건 황홀이다. 황홀이가 날아든 곳은 근처의 논.
남아있는 벼다를 주워 먹기 위해서다. 부탄에 부쩍 많아진 마이나는 인도에서 요 몇 년 동안 날아든 종이다. 볕단 속에서 벌레를 찾는다. 사람들도 바빠진다. 일 년을 준비한 농사의 수확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부탄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자급자족으로 해결한다. 바람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 키질을 한다. 바람이 잦아들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휘파람 소리가 바람을 불러주기 때문이다. 부탄에선 수확이나 파종처럼 많은 일이 한시기에 몰릴 때면 대개 이웃끼리 품앗이로 들일의 어려움을 이겨낸다. 말린 돼지고기에 고추를 넣어 만든 팍샤 식감이 새참이다. 불교 규율에 따라 살생은 금지돼 있지만 인도에서 수입한 고기를 먹는다. 가을이 풍요로운 건 논에 따라 나온 개도 마찬가지다. 고추를 널어 말리기엔 지붕만한 데가 없다. 가을 부탄의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익숙한 풍경이다. 방 안에선 가족의 1년 신수와 평안을 위한 부자라는 의식이 한창이다. 근처 사원에서 스님들을 불러 의식의 주관을 부탁했다. 집집마다 가장 크고 좋은 방 하나를 내 불교 의식을 위한 방으로 꾸민다. 의식엔 친척 가운데 운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올해는 손녀가 대상이다. 좋지 않은 기운을 모두 담은 위를 만들어 들고 집 밖으로 나선다. 가장 적절한 방위를 택해 위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다. 밥과 과자 등 먹을 것을 함께 놓는데 새와 들짐승들에겐 훌륭한 먹이가 될 것이다. 아침 너무 미스를 가야 나우소 너 미스면 재미있기 때문에 적동을 분지선니 지리 지인가 저라 지도들로 습자 뒤지 로원이나 수에서 미 언니 미 주니여 같이 주니들 니 집에지 지도도 언날은 수에 언니들은 에림로다 답이 배우고서 때 잡지 리 동고미디 미기 더 답
não sou chico italiano te vi tomo ni 부탄의 기후는 지역의 높낮이, 해발에 따라 결정된다. 부탄 남부로 가는 길, 산자락을 통과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부른다. 인도에서 들어오는 생활물자의 수송로기 때문이다. 도로를 차지한 건 소다. 소들이 알아서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해발 1000m까지 내려오면 기온은 열대 기후로 변한다. 숲은 정글의 열대 식물들로 빼곡하다. 물가는 나비들의 차지다. 녀석들이 물가를 찾는 이유는 모자란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나비는 열대 지역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숲속의 움직임, 붉은 목 코뿔새다. 이 코뿔새는 독특한 짖는 소리를 내는데 네팔에선 이미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멸종 위기종이다. 부탄에선 건강한 개체들의 활동이 관찰된다. 청설모의 행동도 민첩하다. 긴 꼬리로 나뭇가지 사이를 날듯이 미끄러져 다닌다. 이번엔 원숭이다. 이들은 수컷을 중심으로 조용히 일렬로 움직인다. 주로 20에서 40m에 이르는 높은 나무에서 생활하는 황금 랑구르다. 먹이터에 도착했다. 황금 랑구르의 주식은 어린 나뭇잎이다. 황금 랑구르를 나뭇잎 원숭이라고도 부르는데 발달된 침샘과 큰 위가 섬유질의 소화를 쉽게 하기 때문이다. 귀 주위엔 긴 구렛나룻이 있다. 귀를 보호하고 몬순 기간 동안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평균 한 무리가 8마리로 이루어져 있다.
수컷의 경계음이다. 영역에 침입자가 들어왔다. 암컷의 높은 소리와는 차이가 있다. 소란이 진정되고 황금 랑구르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20m가) 넘는 높은 나무에서만 휴식을 취한다고 알려진 황금 랑구르에겐 흔치 않은 일이다. 부탄 중앙부로 들어가는 물자가 통과하는 도로. 차량이 가깝게 지나가도 황금 랑구르들이 놀라는 기색이 없다. 드러난 나무 뿌리를 쉽게 구하려면 도로가에 절개면만한 곳이 없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흙을 핥아먹고 연한 돌을 깨물어 먹는 것은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이 녀석은 아예 돌을 통째로 씹어 삼킬 기세다. 부탄 사람들은 황금 랑구르가 자신들의 행동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을 한다. 멸종 위기종인 황금 랑구르도 이곳 부탄에선 건강한 생명력으로 넘친다. 부탄은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다. 부탄은 세계적으로 단 20마리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급 멸종 위기종 흰배 외가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흰배 외가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흰배 외가리는 회색의 위장색을 띠기 때문에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흰배 외가리다. 녀석은 목이 유난히 길고 점잖은 거인이란 별명을 가졌다. 서 있을 경우 키가 1.5m에 이르는 데다 작은 새들의 움직임에도 놀라 날아가는 온순한 습성 때문이다. 부탄에선 지금까지 5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 세계적인 서식지 파괴로 부탄은 흰배 외가리에겐 생존을 건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거대한 새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큰 코뿔새의 비행이다. 몸 길이 1.3m의 거대한 몸집에 커다란 노란색 부리와 오목한 돌기, 매우 독특하게 생긴 속눈썹을 가진 새다. 이들은 까다로운 식성으로 유명하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나무를 찾고 열매가 익었는지 알아보는 데 시간을 보낸다. 과일이 다 익기 전까지는 먹지 않는 습성 때문이다. 하지만 코뿔새가 과일만 먹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훌륭한 목수다. 거대한 부리는 정교하게 나무 껍질을 잘라내는 도구다. 녀석이 도마뱀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도마뱀이 죽고 뼈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정교하게 씹는다. 하마터면 뺏길 뻔했다. 코뿔새들은 이 나무에서만 3마리의 도마뱀을 잡았다. 밤엔 또 다른 생물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제작진은 길가에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형체를 발견했다. 큰 비막을 가진 큰 하늘 다람쥐다. 야행성인 이 녀석은 꼬리 길이만 30cm에 멀리는 100m 가까이 넘게 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밤비행의 목적은 물을 찾기 위해서였다. 다시 비행하기 위해서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 부탄은 국토의 60% 이상을 숲으로 남기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미 72%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 있다. 수도 팀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최리겐 파는 기도 사원이다. 사원의 깃발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서로 연관돼 존재한다는 불경이 적혀 있다. 지난 8세기 처음 불교가 도입된 이후 부탄은 히말라야의 마지막 대중불교 성지로 남아있다. 사원의 본전부는 처음 부탄의 불교를 전파한 구루 림포체다. 사원 앞 비탈진 경사지. 기웃거리는 녀석들은 히말라야 영양이다. 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사원벽을 핥아먹는다. 130cm의 길이의 짧고 뒤로 뻗은 뿔, 바위가 많은 산, 높고 가파른 능선에 살도록 진화된 히말라야 영양이 언제부터 사원으로 오게 됐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경사지의 지천으로 난 풀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을 불러 모았다. 보통 히말라야 영양은 7, 8마리가 군집을 이룬다. 이날 6마리의 히말라야 영양이 사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영양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건 적어도 사람은 아니다. 뛰는 모습이 이들이 야생의 히말라야 영양이란 것을 말해준다. 다시 히말라야 영양을 찾은 곳은 사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이었다. 고목 위의 그루터기, 휴식을 취하기엔 적절한 곳이다. 녀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익숙하게 자리를 잡는다. 봄이 되면 이곳 히말라야 영양은 해마다 그랬듯이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날 것이다. 히말라야 영양을 비롯한 부탄의 야생 동물들은 늘 인간과 함께 살아왔다. So per square kilometer we have about 16 people. So it's not really overcrowded. I think there is ample space for both man and wildlife.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The secondly, also Bhutan is a Buddhist kingdom. Almost 90% of the people are Buddhists, and killing, is a sin. And Buddhists actually don't engage in killing, and most Buddhists are really very religious and pious, and that is another reason why they are able to sort of coexist and live together. 부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천둥치는 용의 땅이라고 부른다. 히말라야에 부딪힌 바람이 내는 소리, 바람이 깃발을 흔들어 불경을 퍼뜨린다. 사람들은 바람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바람을 타기도 한다. 생명을 품어 키우는 물은 설산에서 온다. 산은 무수한 생명의 터전이 된다. 개발보다는 환경과 문화의 보존을 지상과제로 삼는 나라. 해발 100m의 열대에서 7,000m의 고산지역까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모여드는 땅 부탄. 히말라야가 준 풍요로운 자연과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건 평화로운 공존이다.